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AI 시대 초등 블록 코딩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기술 하나 배우는 걸 넘어서요. 특히 AI가 막 발전하는 지금 왜 블록 코딩이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저도 보면서 이거 흥미로운 지점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료들은 일단 블록 코딩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는데요. 그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명령어 블록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조립하는 방식이죠. 네네, 레고 블록처럼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방식이 그 복잡한 문법 이런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법,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력의 기초를 진짜 놀이처럼 접하게 해준다는 거죠. 예전에 세이머 페이퍼리드가 말했던 것처럼 배우기 위해 코딩하는 딱 그런 도구인 셈입니다. 아, 배우기 위한 도구. 그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문제 해결 능력이랑 많이 연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블록 코딩이 단순 코딩 스킬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딱딱 작은 단위로 나누고 이걸 분해라고 하죠. 거기서 또 패턴을 찾아내고 핵심 원리만 딱 뽑아내고 이게 추상화. 마지막으로 해결 절차를 만드는 그 알고리즘을 짜는 연습. 이걸 시킨다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게임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어떤 블록이 문제지? 순서가 잘못됐나? 이걸 스스로 막 찾아서 고치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문제 분해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즉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실전 훈련인 거죠. 단계를 진짜 놀이처럼 몸으로 익히게 된다는 거네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오죠. 아니, AI가 어차피 코딩 다 해줄 텐데 굳이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요. 네,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료들의 공통된 답변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오, 오히려요? 네, 왜냐면 AI가 코딩의 많은 부분을 자동으로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해도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걸 정의하고 또 AI한테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지시하고 또 AI가 내놓은 결과가 이게 괜찮은 건지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 이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코딩 경험이 있으면 AI라는 도구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이 된다는 거죠. 아, 네네. 그렇죠. 약간 글쓰기를 배워야 AI 작문 도구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코딩을 모르면 AI한테 제대로 뭘 시키거나 결과물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군요. 자료에서 코딩을 새로운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비유한 것도 딱 이런 맥락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 딱 그거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게 꼭 프로그래머가 될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들 보면 우리 애는 개발자 할 거 아닌데요. 이런 질문 꼭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을 꼭 수학자 되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코딩 교육도 특정 직업 교육이라기보다는 논리력, 문제 해결력, 창의성 같은 보편적인 역량, 이걸 키우는 기초교육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분야에 필요한 역량에 제대로 배우는 게 맞나 하는 거요. 네, 그런 우려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자료들은 바로 그 놀이 같은 경험이 핵심이라고 말해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된 즐거운 학습이라는 거죠. 아, 의도된 거군요. 네. 아이들은 재미를 느낄 때 훨씬 더 깊이 몰입하거든요. 그러다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혀도 포기해야지 이래 아니라 끈기 있게 막 도전해요. 블록 코딩은 이런 실패와 성공 경험을 되게 안전하고 재미있게 반복하게 해주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 전략을 자기 걸로 만들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즐거움이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고요. 듣고 보니 놀이랑 학습을 굳이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오히려 그 즐거움이 엄청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군요. 아, 그리고 202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코딩 교육 시간이 2배로 늘고 필수화된다는 점도 있었죠. 이것도 결국 이런 교육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방향은 이제 초등에서는 블록 코딩 중심으로 해서 컴퓨팅 사고력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그 이후에는 텍스트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AI 원리 이해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심화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초등 블록 코딩 교육은 단순히 코딩 기술 하나 가르치는 걸 넘어서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핵심 역량,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그냥 막 휩쓸리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컴퓨팅 사고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이것들이 블록 코딩 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기술의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적인 사용자, 창조자로 나아가는데 아주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일상이나 혹은 업무에서 마주하는 좀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블록 코딩 하듯이 아주 작은 단계로 나눠보고 또 가장 효율적인 해결 순서는 뭘지 고민해보는 겁니다. 코딩 블럭이 꼭 없더라도 우리 삶에서 코딩적 사고를 적용해볼 여지는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초등 블록 코딩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왜 블록 코딩이 여전히 블록 코딩이 단순 코딩 스킬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이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놀이랑 학습을 굳이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오히려 그 즐거움이 엄청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군요. 단순히 코딩 기술 하나 가르치는 걸 넘어서 기술의 발전에 그냥 막 휩쓸리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창조자로 나아가는데